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두 번째, 전세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억제와 규제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의 심리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상급지의 개념과 양극화가 꾸준히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수 변화에 대해서 볼 텐데요. 2015년까지 1000만 명을 유지하던 인구수는 2016년에 1000만이 깨지고 998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 이후로 서울의 인구수는 대략 1년에 1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957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2022년 4월 기준으로 950만 7천 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 변화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1262만 명을 유지하던 인구수가 매년 15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1357만 명을 기록을 했고, 즉 경기도의 인구 변화는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가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18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5%가 올랐고요. 허그에서 조사한 바로는 3월 분양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428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와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증가를 하니까 서울의 인구수도 버티지 못하고 이주하는 수요가 많아졌다. 경기도, 인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게 2020년 8월이죠.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10.45%가 상승한 반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나서 1년 7개월은 27.33%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무려 2.5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22년 3월까지 총 40.6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약 4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서, 매매 가격을 들어 올린 거는 전세 가격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7.09%가 상승한 반면 임대차 3법 이후에 1년 7개월 동안 전세 가격은 26% 상승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총 누적 전세 가격 상승률은 47.93%로 대략 50% 이상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대 정부 최대치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년 누적치 중에 가장 많이 전세 가격 변동률이 심했던 지역은 바로 세종 지역입니다. 5년 동안 전세 변동률은 75.92%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매매 가격은 이 이상만큼 상승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이 이것보다 낮아지겠냐? 2022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시장 판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보다 낮아지지 않고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수 변화도 그렇고요.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집값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낙폭이 줄어들고 보합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었고
되었고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하락이 계속되곤 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2022년 4월 4일 마이너스 0.01%를 기록을 하던 전국 매매가가 2022년 일주일 사이에 4월 11일 기준으로 보합권으로 들어왔고요. 수도권도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방 아파트는 0.01%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 지방, 서울을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와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매매 가격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받쳐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냐, 보고 계신 아파트의 이름은 분당의 시범 한양 아파트입니다. 연차가 32년이 넘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후보지로 손색이 없어서 뽑아봤고요. 이미 이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상승한 지역과 보합인 지역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신고가 잇따르는 일기 신도시 공통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강남 3구와 앞으로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상승률이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주변의 상급지 지역, 최상의 상급지 지역들은 이미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제가 4월 9일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발표 이후에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서울은 0.09%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 경기 인천도 그렇게 썩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반면에 지방장 같은 경우는 세종, 광주, 부산, 제주, 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의 매물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미 매매가가 벌써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잇따르는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부천 중동, 삼본 이렇게 5개 지역이 있고요. 분당 시범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사 면적이 14.8억에서 최근 신고가가 1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시범 현대 아파트 129제곱미터는 17.5억에서 18억으로 신고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미 30년 이상 연한이 된 아파트들에서 신고가가 발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즉 최상급지 지역의 입지 좋은 아파트들, 강남 3구와 재건축 재개발의 호재가 일어나는 노도강, 금강구 지역과 일기 신도시 이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 있고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택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GTX로 인해서 수도권은 계속 넓어질 거다. 충남의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불당동이 있잖아요. 천안까지를 기준으로 강원도는 춘천까지,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천안, 춘천까지는 수도권 안으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춘천, 천안, 평택 벌써부터 이 GTX 호재의 기대감으로 아파트 매매 지수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연장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 지수는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호재 지역 중심과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기준으로 아파트 상승률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상급지의 입지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달라질 거다. 윤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공약집에 아예 찝어놨잖아요. 일기 신도시라고.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은 더 빨라질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신고가가 잇따르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그 상승폭은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